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험에 관련된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걸 계속 평생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나에게 맞는 조건으로 변경도 해야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올바르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고지 의무 이것이 있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왜 꼭 잘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 키우는 건 물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방안 대책까지 이 반려동물 관련된 보험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만나봤는데요.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리치 맵그룹의 임정훈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구조를 통해 고객의 재정을 지켜드리는 보험 전문가 임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임정훈 팀장과 함께 보험의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임정훈 팀장과 이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사연이 있으실지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이 한 5,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준비된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도 매달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보장 내용은 서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보험이 중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인데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40대 직장인이신데 아마 주변의 권유나 시청자분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5개, 6개까지 늘어나셨나 봐요.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내가 다 필요한 보험이 맞나?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많은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정훈 팀장님과 함께 시청자분의 사연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보험을 한 번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한 번은 분살도 빼야 되고 필요한 건 다시 또 넣어야 된다. 그런 의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뭔지, 보험을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험 리모델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네. 기존 보험을 분석해서 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는 그 보험 구조 최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조건 보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네. 중복되는 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은 보완해서 보험을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생애 주기 변화입니다. 보험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혼에는 의료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 보호나 소득 보장과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가입한 내 보험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가족 상황에 맞는 보험 구조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험 상품의 발전입니다. 예전 보험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심으로 보장을 했지만 최근 보험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암 진단비 중심으로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치료비나 표적 항암, 간병비, 생활비 보장까지 구조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기준에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현재 이 치료 환경과 반영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보험료 효율성 문제입니다. 네. 보험을 좀 여러 개 가입을 하다 보면 비슷한 보장이 여러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보장은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뭐 무조건 뭐 다 없애고 다시 또 새로 가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좋은 것들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다시 더 채워 넣는 뭐 그런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까 사연을 주신 분도 그렇지만 내가 그러면은 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아닌지를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 이런 상황일 때는 리모델링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5가지 정도의 신호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가입 후 5년 된 이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일수록 보장 구조가 현재의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월보험료가 소득 대비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이 소득의 약 5%에서 10%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면 중복 보장이 있는지 좀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결혼이나 출산, 이직 등의 이 생애 변화에 따른 발생도 이제 있고요. 네 번째로는 보험금 청구 시 생각보다 보험금 지급이 조금 적을 때, 그리고 특히 마지막 5번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모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 보험을 가입만 해놓고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험은 이 가입보다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최소한 어떤 질병이 보장되는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절한지 갱신 구조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을 뭐 한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 주셨어요. 가입한 지가 좀 시간이 됐다. 뭐 5년 정도가 지난 이상이 지났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을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나온다. 아니면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이런 기준 저희가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이런 것의 기준에 좀 걸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리모델링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리모델링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기준을 확인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보험료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보험을 설계할 때 보장 금액만 강조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조금 과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지하는 굉장히 긴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실손보험 세대의 확인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 실손보험은 그 보장률이 높고 자기 부담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실손보험은 반드시 조건을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 주기와 이 재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갱신 주기와 재가입 주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 실비가 몇 세대 실비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구조입니다. 네.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조금 저렴할지 몰라도 나이와 병력에 맞게끔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월 보험료가 조금 비쌀지라도 어쨌든 내가 내는 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구조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을 리모델링을 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어쨌든 긴 시간 몇 년 동안 계속 납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실손보험은 또 세대별, 저희도 몇 번 다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실손보험을 어떻게 몇 세대 걸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로 물론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리모델링을 했다가 오히려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보험 리모델링을 잘하면 보험 구조는 조금 좋아지지만 네네.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보험 리모델링은 사실 할 때 많은 분들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에만 조금 집중을 하는데 이 보험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보험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정리를 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실수는 실손보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에 따라 보장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이 초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실손보험을 무조건 정리했다가 오히려 보장 범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세대, 특히 이제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 등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설계되는 경우입니다. 네네네. 보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보장을 좀 강화한다고 이유로 이제 보험료를 너무 높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기간 유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이상 유지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너무 높게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보험 자체가 유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여력 내에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내 소득에서 5%에서 10% 정도 이제 내는 것이 가장 보통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리모델링 하게 될 경우에는 보장을 늘리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 보험을 유지하고 굉장히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수는 기존 보험을 무조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보험 중에서 지금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의 담보나 어떤 이제 특정 질병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보험의 보장 조건이나 특정 질병과 보장 구조, 그리고 보험료 조건 등이 현재 상품보다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은 기존 보험을 분석한 후에 유지할 것은 유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신형을 사면 무조건 구형을 버리는 것 같은 소비를 하는데 보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가입을 해놓은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인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무턱대고 해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팀장님 같은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하고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단순히 보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험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보험 리모델링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께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보험은 사실 보장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새로운 보험을 찾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지금 의료 환경과 생활 상황에 맞는지, 보험료 구조는 좀 적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정훈 팀장님과 함께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 이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뭐가 있었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렵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메터리치 맵그룹의 임정훈 팀장과 함께 리모델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두 번째 보험 닥터와 또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할지 두 번째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광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비자분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보험 전문가 김광섭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광석 팀장님과 함께 보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고민이 있으실지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2년 전 암보험에 가입을 했고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전에 난소 낭종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한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 가입 당시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또 여성분 직장인이신데 안타깝게 유방암 진단을 좀 받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또 이제 고민이 더 되는 것이 기존에 들었던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관련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판단을 받고 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자, 이 고민이 뭐 건강도 건강인데 이 경제적인 고민까지 더 늘어나셨을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김광석 팀장님과 그러면은 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팀장님, 네.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연은 그러면 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저희가 좀 진단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던 사연은 네. 실제 보험 상담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유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검사였고 큰 병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를 고지 의무 또는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치료 이력, 검사 결과, 약 복용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청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네.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여부, 최근 1년 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 특정 질병 진단 여부, 추가 검사 권유 여부.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실을 누락하고 아니요라고 이렇게 체크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분쟁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또 지나간 일이고 이러면서 약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큰 문제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은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계약을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잘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중요성은 알겠는데 시청자분처럼 만약에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을 한 이후에 2년 뒤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 청구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발견했고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 단계에서 고지 의무 문제가 처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한 달 내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보험금 분쟁 사례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좀 체크해 보면은 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네네. A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아서 네. 병원에서 추가 검사 권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B씨 역시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 검사 결과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아직 확정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네. 그래서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 중에 최근 검사 이상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병원 기록을 확인하면서 검사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보험사는 이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사례 모두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네. 확정 진단 여부가 아니라 검사 권유 사실 자체가 이제 고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아예 질병을 확정 판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검사 소견이 나온 것도 그러면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된다.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렇군요. 아예 병명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검사 소견 같은 것도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그냥 단순히 내가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그랬고 의무 고지 위반을 하면 다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해지 통보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보험금도 못 받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핵심 기준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네. 즉 고지하지 않는 질병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가입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혈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척추 협착증 수술이었습니다. 네네. 이 두 질병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아.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자체는 지급하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분쟁 사례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종종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즉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받았던 뭐 검사라든지 병명이 나온 것이랑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한 다른 질병이라면 그거는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금은 사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지만 계약은 종료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종료가 되면 되는 케이스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뭐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가입하시는 분의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 부분도 실제 상담을 했던 분들도 네네. 되게 많이 계시는데 보험료 절감 때문에 이렇게 나의 고지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실제 분쟁에서도 매우 자주 발생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보험 가입자가 병력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설계사가 이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 가입자가 실제로 병력을 설명했는데도 설계사가 청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이를 고지 방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경우의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회사 또는 전문가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가입자는 병력을 설명했고 설계사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 기록, 상담 문자, 설계사와 상담 기록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분이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나의 병 기록이라든지 검사 기록 같은 거를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대신 증거는 좀 남겨야 하는데 그것도 애매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질문을 하나하나 내가 대답하는 것도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의무 고지 위반이라든지 가입할 때 내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확한 고지입니다.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벼운 질병이라도 단순 검사라도 약 처방 기록이라도 모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청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반드시 직접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고, 최종적인 고지 책임은 설계사가 아니라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보험 청약서, 상담 기록,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관련해서 그냥 이 정도는 알리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아니면 이러면 가격이 보험료가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엔 나중에 필요할 때 보험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광섭 전문가, 김광섭 팀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 닥터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임승빈 부지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책임져주는 메타리치 임승빈 부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지점장님과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된 또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갑자기 구토와 무기력증 증상을 보여서 급하게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장염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병원비가 크게 늘었고
며칠 입원 치료 후에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아이라 이렇게 큰 병원비가 한 번에 나올 거라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좀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같이 이제 외로움도 달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반려견이 갑자기 아파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라셨는데 또 여기에 치료비, 병원비까지 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것도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지점장님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키우는 건 좋은데 늘 건강하고 좋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연만 들어봐도 내가 아픈 것보다 치료비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그 건강보험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나아가 민영보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증 질환 혹은 큰 수술이 아니면 의료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반려동물은 조금 다른데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보니 치료비 대부분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비를 마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위해 저축을 해두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처럼 따로 돈을 모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펫보험을 통하여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호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따로 동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동물보험은 없으니까 이걸 내가 따로 결국에는 세이브를 해두거나 아니면은 펫보험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방법 저는 근데 따로 저축을 해두신다는 건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않아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펫보험도 근데 요즘에 광고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러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세는 어떤가요? 지금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사실 언제 아픈지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반려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여서 그쵸. 얘네들이 언제 어디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반려동물들도 이제 사람들처럼 그 보험을 갖고 있게 되면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큰 상황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검사비나 수술비처럼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대비하여 펫보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율이나 구조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펫보험은 흔히 아시고 계시는 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손보장으로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장은 통원, 입원, 수술, 치료비 항목으로 구분되며 보장 비율은 50%, 70%, 80%, 90%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통원 1회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흔하며 네. 입원은 1일 15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30일 전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펫보험은 이제 거의 필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펫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내 몸과 내 건강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것도 사실 복잡한데 네. 이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거, 체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면책상 이런 것들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연 한도입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설정되며 실제 수술 이외만 발생해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네네. 즉, 연 한도가 1천만 원은 이외 수술, 입원 치료로 인해서 1천만 원이 훌쩍 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며 두 번째는 반려동물은 각 종마다 그리고
품종마다 후천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슬개골, 십자인대 질환 가능성이 높거나 네.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 높은 수술 한도를 선택하며 해당 질환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되시면 특정 질환에 걸렸을 시 보장이 나가지도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또요. 추가로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 등을 고지 의무표에 상세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소비자와 가장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인보험에서도 병원을 다녀와 상기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을 청구해도 고지 의무가 사소한 거라도 잡히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펫보험도 똑같은 상황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네네네. 만약 이러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된다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펫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60일부터 만 10세까지로 일정한 연령 제한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펫보험도 고지 의무, 아까 앞서서 얘기 나눠봤던 사람의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고지 의무가 있고 또 이 종마다 또 다른 특약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후 60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군요. 이런 것들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사람의 보험과도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사람과 같은 거잖아요. 사람도 보험을 들 때 과거에 병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좀 제한된다거나 조건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픈 병력이 있다. 과거에 병을 앓았던 그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편인가요? 사실상 과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사람도 보험에서 건강한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건강제 상품이 있고, 그리고 병력이 있어 몸이 안 좋으셔서 가입하시는 이제 유병력자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제 네. 펫보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유병력 펫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반려동물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았지만 이제는 유병력 전용 상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력 펫보험도 일반 펫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대나 연령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좀 가능한 걸로 바뀌었네요. 네. 과거에 병력이 있던 반려동물들도 요 펫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좀 대비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물론 반려동물들이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가끔 또 뉴스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문다거나 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특약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펫보험 특약 중에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 오. 특약은 나의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자 혹은 반려동물에게 사고가 난 것에 있어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네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4년 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고, 네. 이게 법원에서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되면서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처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반려동물 사고는 단순한 다툼이나 치료비 문제를 넘어 형사적, 민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 책임 보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보호자에게도 중요한 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군요. 배상 책임 관련된 특약이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를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네, 그쵸? 맞습니다. 반려동물 아무리 내가 믿고 사랑한다 해도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반려동물 배상 책임 보장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려동물의 의료비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좀 대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걸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직 펫보험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반려동물은 사실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부담이나 배상 책임으로 보호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반려 문화와 함께 준비하는 보호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펫보험 관련된 정보도 좀 알아봤습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경제적 피해나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펫보험들이 최근엔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터리치 맵그룹의 임승빈 부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위한 펫보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험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입할 때 중요한 부분, 또 최근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펫보험 관련돼서 알려드렸는데, 준비하는 방법은 다 달라도 목적은 결국에 불확실성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365 닥터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